나 여기는 좀 직접 가보고 싶어. 슈박 대표 박윤철입니다. 5만 원에 팔면 5배. 그러지 말고 그냥 회사를 넘기는 게 어때? 가서 취소하고요. 선입금하는 조건으로 엄청 싸게 받아. 대박! 주임님, 나 재밌어요. 자신 있어요? 사장님 내 자신. 안녕하세요, 드라마톡입니다. TVN 토일 드라마 태풍상사 3화 재밌게 보셨나요? 와, 진짜 이 작품은 그야말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한 화를 본 건데 엄청 많은 내용을 본 기분입니다. 대방 섬유에 납품을 하지 않는 사건부터 물건을 보관하고 그 사이에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좀 잘 되나 싶더니만은 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진짜 사람을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그야말로 난리인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진짜 대작 하나 나온 것 같네요. 3화에서는 결국 모든 태풍상사 직원들이 떠났습니다. 사실상 남은 방법은 태풍이가 태풍상사 폐업 신고만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태풍이는 폐업 신고 대신 대표자를 바꾸고 미선이를 찾아가죠. 이젠 태풍상사의 사원이 아니라 태풍상사의 사장이 된 태풍이, 그리고 미선이에겐 격리가 아니라 태풍상사의 상사맨으로 스카우트합니다. 돈도 없고 직원도 없고 물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서 미선이를 채용합니다. 진짜 이걸 보면서 정말 잔인하리만큼 현실적이면서도 진짜 입가에 미소가 안 생길 수 없는 낭만이 있던 시절이 1997년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게 뭐 현실인지 드라마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태풍상사 4화 예고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태풍상사에서 미선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태풍이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태풍이와 미선이는 직접 부산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도 국제시장 같은 곳을 돌면서 물건을 돌아보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진성규 배우님이 연기하는 슈박 대표 박윤철을 만나죠. 슈박은 안전화를 공식적으로 제작하는 곳인데요. 품질 하나는 진짜 끝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부산에서 사업하시는 분과 미선이에게 제품 품질까지 태풍이가 직접 보이며 그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보이죠. 자,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면 김상호 배우님이 연기하는 표 대표의 회사에 태풍이가 늦은 밤에 달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 대표는 자기에게 회사를 넘기라는 말을 하는데요. 사실상 다 죽어가는 회사를 굳이 받아내려는 이유가 뭘까? 무서운 건 다음 장면에서 표 대표가 누군가의 머리를 이제 박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박살나는 사람이 태풍인지 아니면 자기 회사 직원인지, 그것도 아니면 혹시 태풍 상사의 배신자 고마진 과장인지, 아무튼 진짜 살벌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태풍이와 태풍 상사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열불 내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딱 다음 장면을 보시면 고마진 과장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만나서 도장을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미심장한 것은 태풍이의 나레이션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태풍 상사에 뭐 중요한 게 있나 봅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 뭔가 중요한 것이 있고 그걸 고마진 과장이 알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그 정보를 빼돌린 후에 태풍 상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마진 과장은 완전 이 쓰레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지금까지 태풍 상사가 고마진 때문에 망할 뻔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과장까지 올라갔나 싶을 정도로 그는 너무 큰 구멍인 것 같습니다. 암튼 그의 은밀한 모습들이 너무 불안하긴 하네요.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가서 취소하고요. 선입금하는 조건으로 엄청 싸게 받아. 대박! 안전화, 슈박 물건들을 받아오기 직전에 미선이가 이를 취소하고 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 물건도 좋고 팔기만 하면 이윤을 꽤 많이 남길 것 같은데 미선이는 굉장히 정색하면서 강태풍이라고 소리까지 치면서 취소하라고 말하죠. 아, 만약에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진짜 이런 생각, 이런 상상은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래도 진성규 배우님이 연기하는 박윤철도 뭔가 믿을 수 없는 구석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정작 이 안전화를 어디다가 팔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공장들이 다 하나같이 문을 닫잖아요. 공장이 다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공장이 없는데 도대체 이 많은 안전화들을 어디에다가 팔 거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건만 좋다고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이 물건을 어디에 팔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태풍이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미선이에게 이렇게 크게 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결국 집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숨어있던 집도 그 무서운 빨간 딱지를 붙이면서 정말 태풍이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집도 회사도 모두 털리고 다 빼앗기고 정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의 태풍인데요. 그래서 정말 슬프지만 아마도 다음 화에는 태풍이와 엄마가 작은 집에서 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동안 일을 하지 않았던 엄마도 뭔가 또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는 장면도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예고편에서 태풍이는 주임님 나 재밌어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선이가 이제 주임이 된 거죠. 그리고 태풍이는 재밌다고 하고요. 진짜 어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정말 최악의 최악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태풍이는 뭔가 진짜 일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재미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점점 이 달달해지는 건 뭘까요? 이 두 사람이 커플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 이 두 사람이 제대로 사귀게 될지 그건 참 궁금하네요. 많은 팬분들이 정해주신 것처럼 빨리 풍선 커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시면 두 사람이 매우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는 나갔던 회사 동료들이 다시 돌아왔거나 아니면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이 또 깽판을 치러 왔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힘든 부분이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IMF 시절에는 얼마나 어느 때까지 힘들었던 것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 당시 IMF 시대에 정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많이 적어주셨고 제가 그걸 또 다 하나씩 봤는데요. 정말 최악의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걸 간접적으로나마 제가 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시절에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거든요. 아무튼 그때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순간을 지내왔던 모든 어른들을 참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고편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무슨 조폭처럼 표사장내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고 이에 맞서는 진짜 간지나는 태풍이의 패기 넘치는 얼굴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사실상 표사장이 진짜 빠르게 자신의 발톱을 드러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태풍이는 이 야비한 표사장의 공격을 잘 이겨냄과 동시에 그 언젠가 완벽한 역전을 이루어낼 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드라마를 보면 되겠죠. 그 언젠가 완벽한 역전을 이루어낼 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드라마를 보면 되겠죠. 과연 태풍이는 표사장을 상대로 어떤 말들을 하게 될까요? 확실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겠죠. 지금은 분명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지만 반드시 재기해서 당신을 이겨볼 것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러난 표사장의 진짜 실체와 또 잘못된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 부자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태풍상사 4화 예고편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톡이었습니다. Soft sunlight on my skin.